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비염 수술 꼭 해야 되나요? 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비염 수술로 호전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합의각계라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알러지나 혹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부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고주파나 절삭기구 등을 사용해서 부어 있는 부분을 줄여주는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어 있는 부분을 교정을 하니까 코막힘도 개선이 되고, 그 공간 자체가 넓어지니까 또 조직 자체의 용적을 줄여서 이제 분비되는 콧물이나 또 기타 증상 등으로 인한 불편감을 좀 줄이는 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비염으로 외래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합의각계가 땡땡 부어서 고주파 수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분들도, 만약에 그 환자분이 요번 시즌에 잠깐 그렇고 이제 비염약 필요하니까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술적 치료를 애당초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단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편이고, 보통 비염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수술해 주세요 라고 이제 찾아오시게 되죠,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쪽 구조를 확인하고 비중격 만곡이나 축농증이나 이런 게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수술적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쪽에 부어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코가 막히는 등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환자가 스스로 원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많이 부어 있어도 난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러면 정상적인 구조에 일반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어 있는 게 정상 구조는 아니지만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손을 많이 대거나 해서 치료는 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하신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 수술 장비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보면 이게 이제, 다시요. 요게 이제 코블레이터라는 장비고요. 요게 이제 코블레이터고, 요 팁을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해서 요 팁을 이제 합의각계에다가 꽂아서 그 합의각계를 고주파로 지져서 용적을 줄이는데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절삭기류인데, 요 절삭기류 앞에다가 요런 팁을 꽂아 가지고 요 팁으로 요 점막 안에다가 요 팁만 삽입을 해서 점막 안쪽 조직을, 점막을 긁으면 안 되고 점막 안쪽에 있는 비교적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그러죠. 기능이 적은 그런 연부 조직만 싹 긁어내서 용적을 줄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중격 망곡증도 교정을 해서 비중격이 이렇게 반드시 펴져 있는데, 요 비중격은 요번 영상의 주제는 아니고 요 합의각계를 좀 볼게요. 합의각계를 보시면 용적이 이렇게 많이 줄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22년 1월에 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9월 18일에 찍고 있는데 지금 1년 반이 더 지났죠. 그런데도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용적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밀었거든요. 합의각계를. 이걸 이제 외향비각계 골절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재발은 하나요?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방금 저희 수술 환자분을 보여드렸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뭐 재발은 없었죠. 다시 붓거나 하진 않죠. 근데 합의갑계라는 구조를 우리가 고주파를 찔러서 줄이는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잘라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럼 재발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잘라버리면 큰일 나죠.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빈코증후군인데, 우리의 코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측류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 비밸브라는 가장 좁은 구간을 바람이 지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안에가 좀 좁아야지 측류로 쭉 이어져서 들어가는데, 비밸브를 지나고 안쪽 공간이 갑자기 확 넓어진다? 그러면 와류가 생겨서 공기가 측류로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들어와도 느끼지 못하는 빈코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빈코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적당히 해야 됩니다. 합의각계를 다 잘라버린다거나 고주파로 완전히 다 지져버린다거나 하면 빈코 증후군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주파를 사용하건 절삭기류를 사용하건 이 합의각계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이 합의각계가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으면서 다시 처음 수술만큼 못하는
코막힘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시 부으면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재발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걸 절제할 거냐, 또 재발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만큼을 남기고 최대한 많이 용적을 줄여줄 거냐, 요게 이제 수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적을 줄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바로 빈코 증후군입니다. 빈코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제 비염 수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측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합의각계가 완전히 절제되고 또 코 안쪽에 공간 자체가 너무 넓어지면서 와류가 생기면 우리가 또 점막 자체도 많이 위축되고 감각이 잘 적어지면 숨이 들어가는 것을 못 느끼는 치료 불가능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안에다가 뭐 필러를 넣는다거나 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빈코 증후군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수술을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빈코 증후군을 너무 걱정하시는 경우입니다. 가장 이제 흔한 질문이 비염 수술하면 빈코 증후군 생기나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생깁니다. 일단은 예전처럼 뭐 합의각계를 다 잘라내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빈코 증후군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고주파로 수술을 하고 또 점막 안쪽에만 조직을 긁어내는 데브라이더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너무 다 긁어내지 않겠다, 이런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보존적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 수술 방법 자체가 빈코 증후군을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비인후과들에서 수술하는 병원들에서 수술해놓고 빈코 증후군을 만들어 놓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거 수술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재발이 안 될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하지 이 빈코 증후군이 생길 정도로 수술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코 증후군을 너무 수술 전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비염 수술하면 빈코 증후군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거의 안 생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이비인후과에서는 그렇게 수술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수술하신 분 그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많이 깨끗하게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빈코 증후군이 이런 경우에선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비염 수술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랑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